많은 분들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택하는 방법은 참는 것입니다.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 그리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루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태도가 성숙하고 현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장의 분위기는 편안해지고 충돌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늦은 시간에 연락을 해도 늘 받아주고 갑작스러운 부탁에도 대부분 응해주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상대는 그것을 특별한 배려로 느끼기보다 이 정도는 괜찮은 관계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노력해서 만든 행동이 어느 순간부터는 기본값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몰라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처음부터 여러분의 기준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 관계의 범위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된 배려라도 기준 없이 반복되면 존중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계속 맞춰주는 관계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처음에는 혹시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조심스럽게 묻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자연스럽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변화는 상대가 변해서라기보다 관계의 흐름이 그렇게 형성된 결과입니다. 반복적으로 한쪽의 기준만 반영되면 결국 그 기준이 관계 전체를 이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 메뉴를 정할 때마다 상대의 의견을 먼저 따르고 데이트나 일정도 상대의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일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의견 자체가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 아무런 표현 없이 계속 맞춰왔다면 상대는 그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관계에서는 잘해주는 것보다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기준이 없는 배려는 방향을 잃기 쉽고 결국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절을 어려워하는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드는 감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거절하면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다는 부담이 함께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담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반복될수록 거절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가벼운 부탁이었지만 비슷한 요청이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전에 계속 응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거절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마음속에서는 부담과 피로가 쌓이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관계 자체가 스트레스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행동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표현의 방식입니다. 감정적으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일정이 있어서 어렵지만 다음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처럼 말하면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기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 순간은 편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도 유지되고 관계도 문제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쌓입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서 느낀 서운함을 계속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상황에서 크게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고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그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쌓인 감정이 한 번에 드러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바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리된 상태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그 말이 조금 마음에 남았어요. 다음에는 조금만 다르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처럼 이야기하면 갈등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존중 역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어떤 행동을 허용하고 어떤 부분에서 선을 긋는지에 따라 형성됩니다. 만약 상대의 무례한 행동을 아무 반응 없이 넘기게 되면 그 행동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그 자리에서 차분하게 불편함을 전달하면 상대는 그 기준을 인식하게 됩니다. 사람은 말보다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의 설명보다 반복되는 반응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불편하다고 하면 기준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일정한 기준을 유지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의 틀이 점점 안정됩니다. 눈치를 보며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도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갈등이 없어서 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점 자신의 생각보다 상대의 반응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반복되면 결국 표현 자체를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실제로는 깊이가 얕아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불편한지 점점 흐려지게 되고 결국 관계 안에서는 자신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작된 선택이 오히려 자신을 잃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한 사람이 계속 희생해서 유지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서로가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을 존중하면서 조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한쪽만 계속 노력하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단호함입니다. 단호함은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불편했던 상황이 있을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차분하게 표현하는 것이 단호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고 상대의 반응이 예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반복되면 결국 그 기준이 관계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관계를 잘 유지한다는 것은 계속 참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이해하고 균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배려는 중요하지만 그 배려가 자신을 지우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고 표현하고 필요할 때는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관계도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관계를 지키는 것은 균형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상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세우고 지켜가는 것입니다.